한 2021년 초부터 저는 팔아라라고 했어요. 분명히 앞으로 오를 것이다. 지금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좀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고, 네. 또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하락이 네. 곧 시작될 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방, 네. 광역시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의 시간차들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다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 가장 먼저 이제 대구가 네.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먼저 이제 하락을 시작했고, 이제 세종도 뭐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네. 하고 있고, 대전이 이제 좀 하락 분위기였는데, 이제 규제 지역이 이제 좀 풀렸죠.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변수가 좀 생겼고, 부산도 지금 일반 시장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정체기 및 하락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이제 분양 시장은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분양 시장도 좀 있으면 죽어요. 좀 있으면 죽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다. 사실은 분양에는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가격을 우리가 미리 알면 예상하기가 쉬워요. 이게 만약에 분양 물량이 어느 한 지역에 10,0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근데 물량만 가지고 하락한다, 상승한다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열기를 더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양가 상한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느냐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되어 있느냐. 그래서 비싼 매물이 나오면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도 약간 비싸게 나오는 데가 있고 굉장히 싸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데이터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이 언제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방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대 광역시도 어느 정도 수도권의 방향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그렇죠. 그럼 지방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참는 게 좋죠. 이제 시간차가 있지만,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같은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추후 2, 3년 정도의 그런 물량이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방식이 안전한 거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전세가율이 좀 높은 거, 그 동네의 이제 최근 추세로 봤을 때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이 전세가율이 좀 높다. 그런 상황과 단순히 전세가율이 높은 것만 하면 되냐 안 돼요.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사도 괜찮아요. 그런 데들은. 그럼 내 관심 담지가 전세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물량이 좀 많아도 나중에 보면 소화를 다 해요. 소화를 다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 이제 물량이 많을 때는 이제 출렁임이라고 하죠. 부동산이 항상 이렇게 쫙 이렇게 깨끗한 우상향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출렁이는 우상향이 있거든요. 그 출렁이는 과정이 이제 물량이 좀 많을 때는 약간 출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눈에 띄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가가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데들은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훅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 갭이 커서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전세가율이 좀 이전 대비 올랐으면 그때는 좀 내주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왜냐면 또 기다리라고 하면은 한없이 또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짚어주셔야 돼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 지역들이 일부 있으니까 광역시는 좀 이제 피하는 게 좋고 중소 도시 중에 이제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이제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부동산의 특성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한 2021년 초부터 저는 팔아라라고 했어요. 조금 빠르게 한 거는 20년 말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서서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제로 한 건 있어요. 지금 분명히 앞으로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인데 지금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올라가는데 왜 팔아? 그렇죠. 바보냐? 그렇죠. 근데 이게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면 거래가 없어져요. 결국에는 내가 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은 파는 것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팔고 나와야 이제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승장일 때 못 팔면 하다가 하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오히려 매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파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10,000원인데 12,000원이 12,000원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럼 11,000원에 팔려고 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12,000원에 팔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지나가면 12,000원 찍고 떨어지면 11,500원에 팔 수 있는데.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팔 수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봐도 수요자들이 거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많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거래를 하고 싶은데 지금 팔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거의 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싸게 팔아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10억에서 12억 찍고 가면 내가 10억에 다시 팔면 되지 않냐. 12억 대 2억 싸게 팔면 되지 않냐. 근데 이거는 말이 쉬운 거지 행동으로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올라갈 때 팔아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자, 올라갈 것이 예상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되냐?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때 파는 포지션으로 지켜볼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 안 팔아도 이제부터는 팔아야지 하면서 팔아야지 하고 진짜 팔리는 기간이 보통 6개월 걸려요. 6개월 정도. 그러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턴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중간에 올라갈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에 팔겠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생각은 절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팔아라. 그랬더니 댓글에는 이상한 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규제 해제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지금 나왔는데 그럼 그런 지역을 또 이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규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그걸 계기로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이 지역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규제를 풀어줘도 상승 전환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역 위주로 이제 풀어준 거거든요. 물론 약간 예외 이제 의문 나는 지역이 좀 있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부가 만약에 이게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상승을 했어요. 그럼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까? 또 다시 이거를 묶어야 되나?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정부의 정책도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 아마 다주택자들은 그런 거 예상 못하고 있다가 다 물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규제 지역 딱 풀었는데 갑자기 상승해버려요. 그러면 정부는 욕을 엄청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 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규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이게 투자 기회는 아니다. 그렇죠. 그냥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게 에너지인 거예요.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게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안전한 게 되는 거예요.